저희 첫 번째 2차 전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삼성 SDI가 테슬라에 공급하기로 했다 이런 소식들을 제가 계속해서 전해드렸었는데요. LG 에너지솔루션이 이번에 최근 미국 오라클에 ESS 배터리를 공급하기로 했다라는 소식도 최근에 전해졌습니다. 지금 이렇게 봐도 알 수 있지만 ESS라는 재료가 시장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주인공처럼요. ESS 때문에 사실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좀 커버된 부분이 있기도 하잖아요. AI 인프라 구축이 중요한 만큼 그렇다면 2차 전지 이제는 계속 주목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 2차 전지에 관련해서 제가 지지난주부터 강조를 해드렸던 부분이 있고요. 주가 상승률도 상당히 좋았던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은 2차 전지가 바닥권에서는 많이 올라왔습니다만 더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여부가 상당히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가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ESS 관련해서 한중 NCS라는 종목을 예전에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요 구간이었는데 사실 ESS 관련해서 상당히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기관 투자자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 활주로 차트를 타고 주가의 흐름이 상당히 양호하게 나왔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을 하시면 이러한 부분에 대한 힌트를 얻으실 수 있으니까 계속 잘 시청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2차 전지 투자 포인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나온 얘기는 북미 ESS 수요 증가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일단은 여기에 관련해서 왜 하필 ESS일까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아까 최인정 캐스터가 얘기를 잘 해주셨죠. ESS라는 건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즉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근데 우리가 AI를 할 때 대규모의 연산과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데이터 센터라는 것은 전력이 항상 일정하게 공급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전력의 효율도 상당히 좋아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패키지로서 제공되는 부분을 살펴보면 일단 신재생 에너지와 ESS의 콜라보레이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모자란 전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제공이 되고요. 이 ESS라는 건 비상 전원 장치로도 활용이 될 수 있지만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용으로도 쓰일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 ESS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걸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부족한 에너지원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원전도 중요하고 다른 에너지원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재생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ESS에 대한 중요성을 충분히 아실 수가 있을 거고요. 최근에 빅테크들이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많이 하면서 ESS에 대한 수요가 정말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역할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테고요. 사실 우리가 ESS라고 했을 때 여기 들어가는 배터리는 사실 LFP 배터리가 많이 들어가요.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이 이유를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이화영 MC한테 한번 질문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배터리라든가 ESS 관련해서 네. 가장 이슈가 될 수 있는 안 좋은 사건이 뭐죠? 예전에 그 전기차 주차장 사고 있지 않았을까요? 네, 근데 어떤 사고였죠? 전기차 그 폭발.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화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ESS를 얘기했을 때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것 자체가 화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ESS 기술력이 상당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화재에 대한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 보니까 조금 시장에서 부각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산 LFP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리튬 인산 처리라고 해가지고 원가가 비싸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밀도가 높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LFP 배터리 자체가 화재에 좀 강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시장에서 부각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산 ESS가 시장을 장악하는 그런 형태가 됐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예전에 기술력을 가지고 LFP 배터리를 계속 개발을 하고 기술력을 키워나가다 보니까 지금 미국 시장에서 어느 정도 입지를 굳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부분 먼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살펴볼 부분은 뭐냐면 일단은 EV가 있고 ESS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EV라는 것은 전기차 시장을 말하는 거고요. ESS는 또 다른 시장이 되겠죠. 이게 배터리 셀이 영위하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항상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전기차 캐즘 현상이다 라고 했을 때는 사실 전기차 시장이 우리가 이렇게 우상향해서 정말 크게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지만 사실 전기차 시장의 성장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관련된 배터리 시장이 어느 정도 주목을 받지 못했다 이런 부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좋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반전을 시작했죠. 바로 ESS 쪽인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전기차 시장이 20%를 예상을 했는데 15%밖에 성장을 하지 않아요. 근데 ESS 시장은 20%를 예상을 했는데 30%의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차이가 크지 않은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ESS 자체가 영업이익률이 훨씬 좋아요.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게 더 많이 남는 장사다 보니까 이 시장이 커지면 전기차 셀 관련된 배터리 셀 관련된 영업이익은 좋아질 수 있다라는 측면 그 부분에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빠른 턴을 보여준 회사가 아까 이화영 MC가 소개를 해준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ESS 같은 경우에 테슬라에 납품을 하게 되면서 그러한 부분들이 주가에 오롯이 반영이 됐고요. 영업이익 자체가 플러스로 돌아선 지 가장 먼저 된 그러한 배터리 3사 중에 가장 먼저 플러스를 찍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이 ESS에 대한 시장 커지는 부분 그리고 이 ESS에 대한 영업이익이 크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뒀을 때 2차 전지는 아직도 볼만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요소가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ESS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은 워낙에 중국산 ESS였습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에서 중국산 ESS에 관련해서 60%에 육박하는 관세를 부과하는 것 플러스 그 다음에 중국산 소재가 쓰인 비율에 따라서 그러니까 중국산 소재가 비중국산 소재가 55% 이상 포함이 돼야만 보조금을 지급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보조금 자체가 뭐가 중요한데?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AMPC라고 해서 첨단 제조세 공제라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ESS를 팔아서 100만 원이 남는다고 해봐요. 100만 원이 남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보조금으로 지급받는 금액 자체가 40만 원 정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40%가 됩니다. 그러면 이걸 받을 걸 못 받으면 영업이익이 40%가 깎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보조금 받는 게 상당히 중요하구나. 그러면 미국 업체 입장에서는 보조금을 받으려면 중국산 ESS를 쓰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대안으로서 삼을 수 있는 나라가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아니면은 일본. 일본은 파나소닉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두 개를 삼을 수가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공급망 자체가 구비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생산할 수 있는 시설 자체가 잘 구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삼성 SDI가 주목을 받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에 납품을 하는 그러한 수주권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든 부분을 종합했을 때 2차 전지, ESS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 다 감안을 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활주로 차트로 LG 에너지 솔루션의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와 장기를 볼 텐데요. 단기로 보면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이때부터 해가지고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 활주로 차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활주로 기준선을 가지고 봤을 때 여기 거래량을 실으면서 이 기준선을 딛고 올라오는 그런 양봉이 나왔을 때는 하나의 이륙 신호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륙 신호를 받은 다음에 쭉쭉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정을 받았는데 최근 시장에도 잘 버텨주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 얘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짚어드릴 텐데요. 이렇게 보시면 많이 오른 게 아니죠.
중장기 차트로 봤을 때는 상장했을 당시의 고점을 회복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 차트를 보고 되게 많이 놀랐어요. 그 놀란 이유가 뭐냐면 다른 2차 전지 관련된 업체에 비해서는 정말 많이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설명드렸던 에코프로 BM이라든가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 10분의 1 토막이 난 다음에 절반 수준도 회복을 하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거의 3분의 2 수준 이상을 회복했다 보니까 LG에너지 솔루션의 ESS 쪽이 정말 잘 나가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캐치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감안했을 때 중장기 차트로 봤을 때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좀 더 갈 수 있는 그러한 룸이 좀 남아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을 참고적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저희 2차 전지 ESS 모멘텀 안고 조금 더 꾸준하게 배워보고 왔습니다.